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경제와 노동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안과 더불어 법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전화에는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주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바이든 행정부 산하의 연방기관이 점차적으로 고용주 친화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이동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연방기관의 단속화 소송을 대비해서 고용주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 산하의 연방기관이 아직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고용주들은 미리 고용 관행을 한번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노동법상 주의를 유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을 조사해야 할 몇 가지 영역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직원의 references 또는 추천서 요구를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많은 직원이 팬데믹 이후로 실직이 되었고요. 또 리오픈하면서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는 시기라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사부나 HR 담당자에게만으로 요청이 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각기 다른 매니저나 또는 오너가 직접 핸들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립적인 정보, 예를 들어서 고용 날짜와 직위만 제공하고 다른 정보는 제공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감정이나 견해를 포함시키는 것은 절대로 금지해야 하는 상황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역시 코비드-19에 관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할지 여부를 결정했는지, 의료 문제나 종교적 반대가 있는 직원에게 적절한 예외를 적용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업무상 허용된다면 원격 근무를 예방 접종을 받지 않는 직원을 위한 편의시설로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코비드 안전 표준을 준수하고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최신 가이드라인과 산업안전보건국에서 발행한 연방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되겠고요. 물론 관련된 policy 등이 서면화되고 직원에게 배포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harassment 트레이닝을 받은 것이 언제인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러한 훈련이나 교육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직원들이 돌아온다면 지금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요. 직원이 한동안 돌아오지 않고 화상회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더라도 harassment 트레이닝, 또한 sexual harassment 트레이닝, bully 트레이닝 등등이 최신 상태여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업무 평가나 성과가 저조한 직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성과를 내면 상사가 다음에는 더 잘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이상의 다른 방식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건설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더욱 중요한 것은 문서화된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조한 업무 성과나 평가를 반드시 문서화해야만 부당해고나 차별 행위에 대한 법적 방어를 적절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동법 핵심 이슈인 독립계약자가 되겠는데요. 독립계약자로 간주되는 근로자가 있는지, 1099을 받는 근로자가 있는지 상황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필요하면 재분류하셔야 되겠습니다. 재분류란 직원으로 클래시파이해서 직원으로 대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독립계약자에 대해 상당히 관대한 기준으로 규정을 발표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트럼프 규정을 없애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살아남을 것으로 기대되지 않고 있고요. 즉 연방정부가 대부분 근로자가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직원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노동법 핵심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임금 문제가 이슈가 되겠습니다. 비면제 직원, non-exempt employee에게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비면제 salary 직원, non-exempt salary employee에게 면제 직원으로 잘못 분리하는 것들은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샐러리를 지급하고 초과 근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잘못 간주하거나 식사 시간 또는 휴식 시간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것도 노동법 위반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페이 에퀴티 문제도 검토가 필요하겠고요. 공정노동기준법, 적용 가능한 동일임금법을 준수하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경력과 실력을 가진 직원에게 각각 다른 액수의 샐러리를 지급한다면 혹시 차별 대우하는 근거사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장애나 임신 관련 조건이 있는 직원을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고용주에게 어려운 과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합리적인 편의에 대한 서면 정책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합리적인 편의를 처리할 지정된 개인이나 인사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정된 개인이나 부서에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후회할 수 있는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내리기 전에 노동법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을 제쳐두고 회사는 모든 수준의 직원들과 잘 소통을 하고 있는지, 경영진의 결정이 공정하고 편파적이 아닌지, 회사는 산업과 지역사회를 고려하여 수행한 작업에게 임금을 합리적으로 지불하고 있는지 확인 검토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현 직원들은 당신이 옳은 일을 하려고, 회사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지, 회사가 노동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지, 또한 회사가 일하기 좋은 곳이라는 평판을 가지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회사가 아니면은 매니지먼트가 실수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만 이런 소통을 제대로 함으로써 직원과의 많은 분쟁을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한 1년 동안 많이 혼란스러웠잖아요. 그 네. 혼란스러움 때문에 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좀 세세하게 다시 점검해보는 그런 시점이 지금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사가 원격 근무를 한 지 이제 1년이 넘었는데요. 재택근무하는 직원들은 고객과 회사의 기밀 정보를 얼마나 잘 보호를 했고 또 앞으로도 재택근무를 계속한다면 앞으로 또 어떻게 더 잘 기밀 보호를 잘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나 또는 고용주는 어떤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될까요? 네.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지금 거의 한 1년 동안 해왔습니다. 근무를 함에 따라서 데이터 유출수가 잠재적으로 증가하고 따라서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력이 분산되어 있고 사무실 환경에는 존재하지 않는 취약성이 점점 재택근무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보안이 되는 사무실 네트워크 대신에 직원들은 조금 덜 안전한 집의 와이파이 네트워크로 원격으로 회사 네트워크를 액세스해야 합니다. 또한 사실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 직원들의 관심도 일과 가족 업무로 나누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문제가 있을 때 더 이상 IT 부서의 도움을 쉽게 요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2020년 데이터 유출 비용 보고서에서 IBM 세큐리티는 데이터 유출로 인해 평균 386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고 탐지 및 보안에 평균 280일이 걸렸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고객의 개인 아이덴티피케이션 정보는 가장 빈번하게 손상되는 데이터 유형이었고요. 약 한 150불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참여한 기업의 76%는 재택근무가 데이터 유출을 식별하고 억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증가시킬 거라고 얘기했고요. 70%는 재택근무가 데이터 유출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IBM 세큐리티는 원격 인력이 있으면, 다시 말해 재택근무하는 직원이 있으면 데이터 유출로 인한 평균 총 비용이 거의 13만 달러 이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재미있는 점 중에 하나는요. 사이버 범죄자들이 대량의 소비자 개인 정보를 훔치는 것보다는 몸값을 지불할 때까지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하도록 설계된 악성 소프트웨어 유형의 랜섬웨어를 통해 기업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민감한 정보 또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소스로 둔갑하거나 가장하는 이메일을 회사에 전송하게 되고요. 물론 직원들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원 및 소비자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조직인 Identity Theft Resource Center는 최근 소비자 정보를 찾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서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으로 이동하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IBM 세큐리티의 전문 인텔리전스 팀인 IBM 세큐리티 X-Force는 2020년에 가장 큰 위협 유형이 랜섬웨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랜섬웨어는 응답한 보안 이벤트의 23%를 차지하고요. 데이터 도난 및 서버 액세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X-Force는 또한 더 많은 회사가 몸값을 지불하는 대신 백업을 해서 시스템을 복원하기로 선택함에 따라 이러한 랜섬웨어 공격자들의 전술 변화를 확인을 했는데요. 예. 랜섬웨어 공격자는
이제 피해자의 데이터를 암호화할 뿐만이 아니라 더 큰 몸값을 빼앗아가기 위해 공개 사이트의 데이터를 유출하겠다고 위협합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엑스포스의 추정에 따르면 이 한 랜섬웨어 갱은 2020년에 21.6TB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암호화를 해서 1억 2,3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회사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일단 암호를 12자 이상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암호가 복잡할수록 암호를 해독하기가 어려워지고요. 이 암호 요구사항은 업무용 시스템에 대한 직원의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홈에 있는 무선 네트워크에도 적용이 돼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two-factor authentication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강력한 암호라도 해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단계 인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 사용자가 시스템 액세스하기 전에 인증 메커니즘의 2개 이상의 증거를 제시해야 되고요. 조직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보안 우선순위 중 하나가 유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암호를 입력한 후에 인증 메커니즘은 액세스 권한이 부여되기 전에 인증 메커니즘에 입력해야 되는 코드를 사용자의 휴대폰으로 보내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들이 잘 아는 은행 구자를 온라인으로 액세스할 때 많이 사용되는 안전장치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정보 백업 매우 중요하고요. 회사의 정보를 백업하고 백업의 효과를 테스트하면 조직의 보안에 중대한 차이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고 볼 수 있겠고요. 기업은 또 회사는 데이터를 가장 잘 백업하는 방법에 대해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보험과 같은 어떠한 사이버 보안도 필요하겠고요. 지금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정보뿐만이 아니라 고객과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회사와 기업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자, 백신이 널리 보급되면서 이제 직원들이 직장으로 복귀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리오픈할 때 고려해야 할 이 코로나19 안전 프로토콜과 관련된 무슨 몇 가지 추가 혹은 최근 고려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최근 추가 및 업데이트한 고려사항 몇 가지 질문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직원이 사무실로 돌아오기 시작하면 백신 접종을 받지 않는 직원이 집에 머물면서 계속 원격으로 일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가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일단 답은 일반적으로 괜찮습니다. 가능합니다. EOC의 지침에 따라서 예방 접종을 받지 않는 직원은 직장 내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용주는 COVID-19 백신을 받지 않는 경우 직원에게 원격 근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사가 직원에게 백신을 맞았는지 물어보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받지 않기로 한 직원에게 왜 접종을 했는지 이유를 묻는 것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라서 고용주의 질문은 직업과 관련되어 있고 비즈니스 필요성과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직원이 왜 백신을 안 맞았는지 추가 문의는 노동법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COVID-19 정책 또한 Civil Rights Act 타이틀 7에 포함해서 연방 및 주 워크플레이스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많은 주에서 고용주가 예방 접종을 맞지 않기로 선택한 직원을 차별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마지막 포인트는 여름방학이 다가옴에 따라 많은 직원들이 이제 여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행할 수 있는 이러한 시즌이 옴에 따라서 많은 고용주들은 더 일반적인 고려사항 중에 하나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이 직원이 여행하는 경우에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여행과 관련된 적절한 안전 프로토콜을 고안할 수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근로자가 현재 CDC 지침에 따라 백신 접종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양한 회사 정책을 개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용주는 조사가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업무상 필요에 부합하는 경우 직원에게 업무 관련 및 개인 여행 계획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안전 프로토콜은 모든 직원이 백신 접종 여부와 여행 계획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겠고요. 고용주는 또한 모든 직원에게
여행 후 직장으로 복귀하기 전에 COVID-19 관련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